한국군의 미사일 개발에 있어 족쇄로 여겨졌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전 해제로 미사일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게 된 한국은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군사 정찰 위성을 수시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우주로켓 기술도 더욱 진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미국 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1979년 한미 합의로 미사일 지침이 설정된 이후 42년 만에 완전 종료를 선언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 족쇄와 같았던 최대 800km 이내로 설정된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풀렸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도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은 사거리 1000 물결표 3000km 중거리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SLBM 개발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현재로선 더 많다. 군과 정부가 SLBM을 탑재한 핵잠수함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게 된다. 사거리 1000km 탄도미사일은 제주도에서 북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게 된다.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 등이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거리 2000km 이상이면 중국 내륙까지 도달할 수 있다. 한국군은 이미 세계 최대급 탄두 중량을 자랑하는 괴물 미사일 현무-4 개발에 성공한 만큼 이론상 탄두 중량을 줄이면 단시간 내 사거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무-4는 사거리 800km일 때 탄두 중량은 2T, 사거리 300km일 때 4에서 5T 이상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그러나 탄두 중량을 500kg 이하로 줄이면 사거리가 2000km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군사위성 발사용 우주로켓 개발 등 우주군사력 관련 기술력 확보에 초석도 마련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작년 7월에는 4차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철폐되면서 고체연료 우주로켓 개발이 가능해졌다. 강력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통해 정찰위성을 독자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가 아태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하게 되면 미국은 직접 한반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고도 중국과 러시아 견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과 일본 등에 배치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미 간의 이번 합의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반발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한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최대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 이내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면서 미사일 지침에 따른 제한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 상한선을 늘리는 방향으로 차츰 완화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두 차례의 개정이 이뤄졌다. 2017년 11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km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어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2T의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4가 개발됐다. 지난해 7월에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면서 고체연료 로켓 개발을 통한 독자 정찰위성 등 민간 우주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러 차례 개정에도 남아있던 사거리 제한은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미사일 지침 해제 문제는 역대 정부에서도 수건사업으로 꼽혀왔다. 최근 동북아 정세가 복잡해지고 북한이 ICBM과 SLBM 개발 등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면서 사거리 제한 해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기도 했다. 2. 나로호 발사와 누리호 발사, 그리고 ICBM. 우리나라의 로켓 개발과 의성 발사체, 그리고 그 발사체가 전략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될 수 있는 ICBM을 알아보자.
그 전에 먼저 우리나라 로켓 개발 시작이 언제부터였지 잠시 간단하게나마 알아보고 가자. 로켓 개발 케이스 RI, 케이스 R2, 케이스 R3. 제일 처음 광복 후 정부 수립 이후 꾸준히 개발을 해오긴 했었다. 하지만 그 당시 개발을 위한 자본과 시설 등이 있을 리 만무했다.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던 시기는 한국항공우주연구소가 설립돼서 나서부터인데 그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케이스 RI라는 과학 로켓이 만들어졌다. 그 이후 케이스 R2까지는 고체연료 로켓이었고 그 이후 케이스 R3는 액체연료 로켓이 만들어졌다. 그 이후로는 모두가 알다시피 나로호 발사 그리고 이후 1단 75톤 액체연료 로켓이 들어간 얼마 전에 성공한 누리호 시험 발사다. 위의 이미지에서 추가로 케이스 RI는 과학 로켓, 케이스 R2는 중형 과학 로켓, 케이스 R3 액체 추진 과학 로켓이다. 나로호 발사, 케이스 LVI. 이제 나로호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인공위성을 띄울 수 있는 로켓이다. 1차 발사 때에는 페어링, 위성의 보호를 위해 감싸고 있는 덮개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이 분리가 되지 않아서 실패했고 2차 때에는 안타깝게도 비행 도중에 폭발해서 실패를 했다. 3세판이라고 했던가? 키읔 2013년 3차 발사에 드디어 성공을 했다. 그 의성이 나로 과학위성이다. 교신도 성공했으니 이 정도 급에서는 성공이다라고 할 수 있다. 이 로켓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100kg 급의 저궤도에 우리나라가 인공위성을 띄운 최초의 발사체다. 2단 액체연료 발사체이고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으로 쏘아 올렸다. 개인적으로도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일부에서는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으로 진행하다 보니 러시아에서는 액체연료 엔진 개발에 관한 기술 등이 제대로 이전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 비록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나 싶다. 하지만 그래도 얻은 소득이 아예 없지는 않다고 한다.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악착같이 붙어서 알아내어서 얻은 기술도 많다고 한다. 암튼 그건 그렇고 이제 엔진 개발과 누리호 발사로 가보자. 75톤 액체연료 로켓 엔진 개발 2008년부터 75톤급 엔진 개발 시작해서 2019년 11월에 드디어 시험 발사도 성공했다. 기존의 30톤급의 로켓 엔진 개발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75톤급 추력의 액체연료 로켓을 개발해서 연소시험까지 완료했다. 연소시험에서의 연소시간 목표가 145초라고 하는데 이미 넘어섰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영상은 보고 또 봐도 뿌듯하고 기분이 좋다. 암튼 연소시험도 했으니 엔진 시험 발사도 해야 한다. 시험 발사를 한번 연기한 걸로 알고 있고 결국엔 2018년 11월 28일에 75톤급 엔진 1기로 발사되었는데 목표 연소시간 140초를 훌쩍 넘겨 151초로 성공했다. 이 정도 급의 엔진 한 개만으로도 소형위성 한 개 정도는 띄울 수 있다고 한다. 누리호 시험 발사. 암튼 결국 이번 발사 시험으로 우리나라 최초 자체 순수 기술로 발사된 것이고 75톤급에 실제 상용화될 수 있는 대연급의 액체연료 로켓 엔진을 자력으로 발사한 7번째 국가이기도 하다. 미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중국, 인도에 이어 7번째다. 이제 75톤 엔진을 4기 클러스터링해서 추력 300톤급의 로켓으로 만들 수가 있다. 8기를 묶으면 600톤급이 된다. 암튼 300톤급은 추후에 테스트를 거쳐서 발사한다고 하니 응원하면서 기다려보자. ICBM 그리고 로켓 발사체 기술과 떼어도 뗄 수 없는 기술이 자동 습득이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공중파 뉴스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던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이다. 로켓 엔진으로 약간만 개조를 하면 ICBM이라는 대륙간 탄도 유도미사일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전 글에도 언급했지만 로켓 기술과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은 종이 한 장 차이 정도라고 한 적이 있다. 대기권에서 재진입할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 이 ICBM이라는 것이 핵무기 투발 수단이기도 하고 한마디로 어마무시한 무기이기 때문에 극도로 기술 이전을 꺼리는 정도가 아니고 일체 해주지 않은 극도로 견제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나라도 몇 개 없는 국가 전략 무기다. 핵만 달면 전략 핵무기가 되는 것이다.
이름 자체에서 풍기는 것 자체가 무시무시하게 느껴지지만 저러한 무기가 있다면 전쟁 방지 효과가 저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